자, 네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으로 들어왔는데요. 자, 물권법과 관련해 가지고 교재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와 거기 이 188페이지, 187, 188 그쪽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물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 물권법의 객체가 되는 건 뭐냐? 그래서 물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는 객체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물건과 권리다 그랬습니다. 물건과 권리가 물권의 객체된다. 우리가 이제 이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동산과 동산을 가리키는데, 부동산과 동산과 또 하나는 관리 가능한 자연력, 이런 것들을 물건이라고 하죠. 이 물건은 지금 특정돼 있어야 되고 독립돼 있어야 하고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물건은 일단 특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정. 그리고 현존해야 되겠죠. 현존.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중에서 지금 권리는 준점유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준점유의 대상이 되는데, 권리 중에서 지금 물권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상권하고 전세권이죠.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뭐의 권리가 될 수 있냐 했더니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전 지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상권과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자체를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 저당권. 자, 물건이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건물은 토지로부터의 독립성을 인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재산세가 따로따로 나오죠. 토지 재산세 따로, 건물 재산세 따로따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목인데, 수목을 갖다가 임목 등기를 했습니다. 임목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의 객체, 임목 등기라면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등기했으니까 토지로부터 수목이 독립된다는 겁니다. 원래 수목은 부합물이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어요. 원래는 부합물로 가니까 독립성이 없는데, 임목 등기를 해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도 있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수목에다가 만약에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거예요. 명인 방법. 명인 방법을 갖추게 되면 그러면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이제 나무에다가 페인트를 칠해서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한다든가, 또는 끈으로 묶는다든가, 또는 나무에다 명찰을 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의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면 그걸 이제 관습법에서 명인 방법을 갖추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등기한 건 아니니까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미분리 과실인데, 이 미분리 과실이 이제 과수원에 포도나무에 포도가 달려 있다,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 달려 있다, 뭐 이런 것들, 사과나무에 사과 달려 있다. 아직 과수원에 따지 않은 미분리 과실입니다. 미분리 과실은 과수원 소유자 것이죠. 그런데 청과 담당, 예를 들어서 이제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라든가 롯데마트라든가 이런 청가 담당이 와서 우리 회사가 이 과수원에 있는 포도, 복숭아, 이거 다 사겠습니다라고 해서 미분리 과실 상태를 다 사고 거기다가 편말 꽂았습니다. 이마트가, 홈플러스가, 롯데마트가 다 샀으면 편말 하나 딱 꽂아 놓으면 명인 방법을 갖춘 것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도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작물. 이 농작물은 토지 소유자가 심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한 권리 없이 심지 않았다 하더라도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다라는 거죠.
싹이 올라와서 뜯어먹을 정도가 되면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갈아엎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경작 금지라는 편말을 붙여놨거나 또는 펜스라든가 울타리를 쳤는데 그걸 뛰어넘어가서 씨앗을 뿌려서 싹이 올라온 건 갈아엎어도 돼요. 그래서 경작 금지 편말을 붙였거나 펜스를 쳤는데 뛰어넘어가서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면 경작자 소유니까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갈아엎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건의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의 특성은 배타성이 있다는 겁니다. 배타성이 있으니까 내가 쓰는 동안에 다른 사람을 못 쓰게 만들 수 있죠. 배타성. 그래서 배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으니까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권의 특성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까지 다 주장할 수 있죠. 배타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고 그 다음에 배타성이 있으니까 일물일권주의. 그래서 하나의 물권에는 하나의 권리만 창설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물권의 특성으로서는 이것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이 가능합니다. 양도라든가 상속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재산권이기 때문에 물권은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 법정주의가 적용되는데, 민법 185조에 따라서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 임의로 창출할 수 없다는 거죠. 법률 또는 관습법,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 관습법입니다. 법률이나 관습법 외에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형식상의 법률만 말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형식상의 법률만 의미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판례. 물권 법정주의는 내용 강제, 종류 강제죠. 내용을 강제했다. 종류 강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 강제, 종류를 강제했는데 이걸 위반하게 되면 무효입니다. 내용 강제, 종류 강제를 위반하면 무효다. 그럼 법률에 의해서 물권은 8종, 8개에 규정되어 있는데 8종이 규정되어 있어요. 자, 관습법은 판례인데 조금 이따 가고 법률에 규정된 8종, 이거부터 먼저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 규정에 의한 8종은 일단 물권이다. 물권이라고 하면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두 가지냐 그랬더니 첫 번째로서 본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본권의 유무입니다. 그 다음에 점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죠. 점유권. 본권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죠. 그래서 소유권. 소유권이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 물권의 문제다. 이게. 제한 물권 다시 용익 물권, 용익 물권하고 담보 물권하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지전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나온다 그랬습니다. 담보 물권에서 유치권, 저당권, 질권 나온다 그랬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권으로 보고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그 다음에 여덟, 이렇게 8개입니다.
제한물권하고 본권은 그냥 이름이지 종류는 아니죠.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물권은 모두 8개다 해서 8종입니다. 여기서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소유권이 아니라 제한물권도 본권에 들어가는데 본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지배를 갖다가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입니다. 본권이라는 것은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입니다. 정당화시켜주는 물건의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한을 갖다가 지금 본권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게 나왔죠. 요거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이렇게 기출 문제가 나왔는데 결론은 틀렸습니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본권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본권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을 했으니까 이번에 나올 차례는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물건이 아니다. 틀렸죠?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은 제한물권이고 제한물권은 본권이에요. 그래서 전세권은 본권이 아니다. 그럼 틀립니다. 전세권은 본권 맞습니다. 이거 좀 주의를 해서 보시고 그래서 법률에 의해서 본권이 8개다. 그럼 점유권은 뭐냐?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권한입니다.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점유권입니다. 이것은 본권이 있냐 없냐? 이 본권의 유무를 불문합니다. 본권 유무 불문하고 인정됩니다. 본권이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만 하고 있으면 인정되는 게 점유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관습법이 이 판례라는 말씀을 좀 드렸단 말이죠. 관습법이 이 판례다. 그러면은 우리 지금 거기 이 교재 중에서 187페이지와 관련해서 잠깐만 볼까요? 그 18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이 물건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과 사람의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물건의 특성은 특정되지 않은 수목, 독립한 객체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땅에 딱 붙어 있으니까 부합됐다 그러죠. 그래서 이 수목은 물건으로 보지 않는데 이게 특정돼 가지고 임목 등기를 한다든가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면 소유권의 객체 특정되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자, 그다음에 지금 관습법은 판례라고 하는데 이 관습법에 의해서 관습법상 지금 관습법 물권으로 인정되는 게 있단 말이죠.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명관분양 이렇게 암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관분양이다. 자, 이 명관 분양에서 명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이랬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입니다. 관은 관습법상의 요거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물권으로 판례가 인정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묘 기지권이다. 남의 땅에다가 묘를 써서 20년간 수어 봉사를 하게 되면 분묘 기지권을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양도담보인데 이 양도담보, 여기서 양도담보는 동산의 양도담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어장이라든가 양어장, 양식장, 그 다음에 양만장. 이 양만장에는 이제 뱀장어가 들어있는 거죠. 이 양어장, 양식장, 양어장 안에 있는 물고기, 이거 동산이죠.
이런 걸 갖다가 수협에다가 담보를 맡겼어요. 수협을 담보 맡기고 소유권을 수협에다 이전시키고 이렇게 돈을 빌리는 거, 이거 양도담보로서 물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명관 분양 물권으로 관습법 판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것은 관습법이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관습법에 의해서 물권으로 인정 안 되는 거,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온사미공 이렇게 암기를 할 겁니다. 온사미공. 온은 온천권인데 이 온천권에 대해서 물권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 통행권이에요. 사도 통행권은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갔다 하더라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미등기 건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 양수인의 법정 지위입니다. 법적 지위에 대해서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원 이용권인데 근린 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했다고 해서 배타적 권리에 해당되는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도 물권을 인정하지 않고 공원 이용권도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온사미공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아울러 이 임대차도 물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임대차. 그다음에 환매권도 물권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주의하셔야 돼요. 임대차, 환매권 전부 다 채권입니다. 물권 아니죠. 사람과 사람에 관한 권리, 임대차, 환매권,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 아니다. 이 정도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자, 거기 이 188페이지 가운데 양가로 3번입니다. 188페이지 양가로 3번에 일물 일권주의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배타성에 의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원칙 하나의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물건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걸 일물 일권주의다. 그런데 거기 원칙을 보니까 니은번에 필지를 나누는 겁니다. 분필 절차를 밟지 않고 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효이므로 그 부동산을 양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분필 절차를 밟아서 나눠야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분필 절차를 밟지 않고 일부를 보존 등기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예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다.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지만 담보물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특히 일필토지 일부에다가 저당권 설정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일필토지 일부에다가 설정할 수 없어요. 거기 니은번에 한동 건물의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를 하면 구분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1호, 102호, 103호, 103호 다 구분 소유권에 따라 구분 등기하면 각각을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예외로 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거기 물권법정주의 185조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설명은 다 드렸으니까 종류강제, 내용강제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맨 밑에 189페이지에 보니까 물권의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 물권과 채권이 충돌했다.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당연히 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오른쪽으로 가면 190페이지에 보면 예외가 나와 있죠. 예외. 그래서 주택, 상가에 대한 최우선 변제권이 이건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를 인정하니까 물권보다 먼저 돈을 받아가는 거죠. 일정 금액에 대해서. 조세채권. 이 조세채권은 당해세에 대해서만 당해세입니다. 당해세에 대해서만 우선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 3개월에 대한 임금채권,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우선 변제권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건 2순위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했다. 제한물권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합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충돌하면 어떤 게 우선한다고요? 소유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 그거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 양가로 이번에 제한 물건 상호간에 먼저 성립한 물건이 우선하고 이거 소유권과 충돌하면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충돌하면 제한 물건이 언제나 우선한다는 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 그거 상당히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7번입니다. 다음에 물권법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거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이겁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물권을 취득한다. 틀렸네요. 두 번째,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임목과 달리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당권을 목적으로 할 수 없다. 맞네요. 자, 여기 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소유권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저당권 설정이 안 되죠. 저당권 설정하려면 임목 등기를 해야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명인방법을 갖췄다. 명인방법을 갖춘 게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다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끈으로 묶는다든가 명찰을 달아가지고 수목의 소유권의 한계를 제한할 수 있는 게 명인방법인데, 관습법상 이렇게 되면 소유권의 객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췄다고 해갖고 저당권 설정을 되는 건 아니죠. 저당권 설정은 안 되죠. 저당권 설정하려면 등기를 해야지 저당권 설정이 되죠. 명인방법 갖고는 저당권 설정이 안 됩니다. 2번 맞네요.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20개의 집단은 임목과 달리 저당권의 목적물로 할 수는 없다. 저당권 설정은 안 된다는 소리죠. 2번 맞습니다. 3번 임차인은 부속된 물건이 임차부동산에 부합되어 독립된 존재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독립성이 없다고 돼 있어요.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 매수권 행사가 안 됩니다.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하려면 띄어서 가지고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없단 말은 쩍 달라붙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부합됐다는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3번 임차인은 부속된 물건이 임차부동산에 부합됐다는 말은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거를 떼면 훼손하기 때문에, 떼면 훼손돼서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게 부합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합되어 독립된 존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럼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시스템 에어컨 이런 건 띄어서 가지고 갈 수 있죠. 이런 거는 부속물이 될 수 있지만, 부합돼 갖고 떼면 가치 상실 훼손이 일어나는 것은 부합물이에요. 그런 것은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청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부속물 매수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게 민법상 4번 나온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4번 나온다 그랬나요? 전세권에서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죠. 민법상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청권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이게 4번 부속물 매수청권이 발생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뭐라 그랬나요? 동매. 동의받아서 부착했다, 매수해서 부착했다, 동매의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청권이 발생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독립성이 있어야 한다. 자, 그래서 7번에 3번 틀렸다는 소리고 4번 갑니다. 민법상의 공동소유, 공유입니다. 공동소유는 일물권주의 내지 물권의 배타성에 위반되는 게 아니라 예외가 해야 되는 거죠. 공동소유는 일물권주의 내지 물권의 배타성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공동소유. 자, 그 다음에 5번, 4번 틀렸고 5번 주물. 주물이면 주된 물건을 주물이라 그래요. 주된 물건을 줄여 주물. 주물 위에 설정된 저당권의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은 설정 당시에 존재하는 종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종물에 한하여 틀렸네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종물에만 미치는 게 아니라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미칩니다. 그래서 종물에 한하여 미친다.
틀렸네요.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에도 다 미쳐요. 그래서 5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7번부터 먼저 9번부터 먼저 볼게요. 8번은 조금 이따가 하고요. 9번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이전되더라도 을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걸 갖다가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라 그래요. 자, 매도인 갑이 신축한 무허가 건물이니까 등기가 안 났겠네요. 이겁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매수인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넘겨줬습니다. 그럼 을은 매수인이죠. 을은 매수인이니까 건물 양수인이 되는데 건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는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으니까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 취득이 안 되죠. 그래서 을은 건물 소유권 취득한다. 틀렸네요.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의 법적 지위,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매수인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매수인, 양수인. 이 매수인, 양수인은 법적 지위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소유권을 취득한다. 1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률이 있다. 명인 방법에서 말이죠. 그 물건의 명인 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범위를 한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끈으로 묶는다든가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명찰을 단다든가 이런 것인데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특정을 해야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특정을 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에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맞네요. 자, 세 번째,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박스 대위 행사.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기를 민법에서 대위 행사한다. 대위에서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내용을 모른다. 내용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다 된다라고 하라고 그렇습니다. 대위에서 뭐뭐를 한다라고 하면 내용을 잘 모르겠으면 일단 된다라고 하고 시험 문제를 푸시라고 합니다. 우리 중개사 민법에서 대위에서 뭐뭐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위에서 뭐 한다라고 주면 된다라고 하고 보세요. 그래서 거기 임차인은 소유자가 아니지만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칠판 지우고 물권적 청구권 바로 쓸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 3번 있다. 맞네요. 4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임차권을 등기하게 되면 민법 621조에 따라서 제3자에게 대항력,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함으로써 물권적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3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요. 5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거를 일물일건주의라 그래요. 일물일건주의의 원칙에 대한 겁니다.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배타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물일건주의에 대한 원칙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을 볼 건데 교재 190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190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거기 2번에 파란색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네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이것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서는 어떤 목적물이 있는데 그 목적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입니다. 반환 청구권 돌려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죠. 반환 청구권. 두 번째는 그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제거입니다. 방해 제거를 다른 말로 얘기해서 방해 배제라 그러죠. 그래서 방해 제거 배제 청구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서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입니다.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 삼형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요 세 가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물권자. 자, 현재의 물권자입니다. 이 물권자를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소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 현재의 침해, 다른 말로 해서 침탈이라 그럽니다. 현재의 침탈자를 갖다가 상대로 해서 바로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이 물권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 이 고의 과실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귀책 사유라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없어도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상대방에게 만약에 고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 고의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다. 이렇게 되면 물권적 청구권과 동시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고의 과실, 귀책 사유가 있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손해배상도 함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서 함께 손해배상 청구권,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함께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권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물권적 청구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건 두 군데에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이것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한마디로 영구무한이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은 없는데 점유권이 있더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요건 침탈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돼요. 침탈이 있은 날로부터 있은 때라고 할까요?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이거죠. 침탈이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요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소기간은 감옥에서 나오는 것도 출소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출소라 그래요. 그래서 1년은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출소기간이다.
자, 물권적 청구권,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가 현재 침해자를 상대로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전 소유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이 없다. 전 소유자에게는 물권 청구권. 왜냐하면 현재의 물권자 소유자여야 되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침해를 안 받았지만 앞으로 침해 우려가 있다. 침해 우려가 있을 때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방해가 나타난 건 아니지만 방해의 우려가 있을 때 할 수도 있다. 자, 이 정도 보신 상태에서 거기 프린트물 8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물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제3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물권 청구권은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물권을 팔면 물권 청구도 같이 갔죠. 그러니까 분리 처분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물권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제3자에게 해당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물권적 청구권은 운명을 같이 하므로 분리 처분 안 된다. 그래서 1번 지문 맞는 겁니다. 자, 2번 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는 경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자, 어떤 사람이 토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고 해볼까요?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을이 지금 무단으로 여기다 건물을 건축했어.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갑은 소유권, 이 소유권에 의해서 이 사람한테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갑은 점유권에 의해서 이거 철거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다 있으니까 양립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점유권에 의해서 이거를 철거해라 그러면 이것은 침탈이 있을 때로부터 무단으로 건축한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1년이 아니라 1년 지나도 소유권으로는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그 2번에 본권에 기한 본권은 여기 잠깐만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본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일 수도 있지만 제한 물권일 수도 있습니다. 본권 소유권일 수도 있고 제한 물권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본권과 상관없는 점유권으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거기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과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그러니까 소유권에 의한 것은 본권으로 하는 것이거든. 점유권은 본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본권에 기한 물권 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는 별개의 것이므로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그래서 침탈이 됐을 때 점유권에 의해서 1년 내에 행사할 수 있고 1년이 지났으면 소유권으로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자,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로 해볼까요? 지금 갑의 땅에서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건축된 건물을 병한테 팔았습니다. 이 건물은 지금 불법 건축물이죠. 지금 현재 불법 건축물이고 불법 점유자가 되는데, 이 불법 점유하고 있던 을이 이걸 팔아서 병한테 넘겼습니다. 그렇으면 현재 불법 점유자였던 을은 이제 현재 점유를 안 하고 있고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을한테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누구한테 했냐면 병한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3번 불법 점유자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
병한테 넘겼으니까 인도했죠.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불법 점유자 을을 상대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누굴 상대로 해야 돼요? 병이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병을 상대로 해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4번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미득이 상태에서 인도받은 제3자는 그 토지 매수인의 그 토지 매도인의 물권 청구권에 응해야 된다. 자,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토지 소유자 갑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이 토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근데 을이 지금 이걸 갖다가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받았어요.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미등기 했으니까 을은 지금 현재 소유권은 없네요. 등기를 안 했으니까. 등기가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원인이니까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3자가 인도를 받았다. 3자가 병이 3자죠. 이 3자가 이 땅을 또다시 인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을한테 팔았으니까 을이 매수인이고 갑은 지금 매도인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 매도인이 이 병한테 지금 물권 청구해서 이 토지 돌려달라라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잠깐만, 그런 말이죠. 매도인은 을한테 팔았으니까 매도인의 지위는 뭐냐면 전소유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전소유자에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물권 청구권이 없죠. 그래서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받아 제3자에게 그 토지는 그 토지 매도인의 물권 청구에 응해야 된다. 그런데 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이 없다. 이거예요. 물권 청구권이 없으니까 지금 제3자는 매도인 전소유자의 물권 청구권에 응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4번 지문이 틀렸네요. 자, 5번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이거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으니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행사 기간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으니까 소멸시효에 적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멸이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에 의한 물권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것은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니까 그러면 거기 소멸시효에 걸려서 1년 내에 행사해요. 1년이 지나면 행사 못하죠. 출소 기간이니까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됩니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을 좀 볼까요? 물권이 변동되기 위해서 물권의 변동, 자, 물권의 변동이 이제 194페이지 쪽에서 해서 저쪽 195페이지 쪽으로 이렇게 196페이지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96페이지까지. 물권이 변동되려 그래요. 물권 변동,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해서 권리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물권 변동, 권리가 변동이 되려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겠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그다음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186조를 적용하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민법 186조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라 그렇습니다. 등기를 해야지 물권 변동이 된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렇지만 이 등기는 존속 요건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가 되더라도 등기가 원인 없이 이 말소가 됐습니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되더라도 그 등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 등기에 있던 소유권이라든가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원인 없이 등기가 말소가 됐으니까 말소 회복 등기로 살려낼 수 있어요. 말소 회복 등기로. 그러니까 소유권이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아울러 우리나라 등기에 대해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등기 추정력은 인정한다 그렇습니다. 등기 추정력은 인정한다. 등기 추정력이 뭐냐 그랬더니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 원인과 적법 절차에 따라 등기되어 있다고 믿어줄게. 믿어준다라고 하는 걸 등기 추정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변동으로서 이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상공 판경기 이렇게 되겠죠. 상속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용징수, 그다음에 판결. 여기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경매, 그다음에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매매를 해갖고 목적물을 인도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권리가 되겠는데 매매를 통해서 점유 인도를 받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자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이제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자, 그러면은, 어디냐면, 저 꼭대기가 있네요. 195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에 있습니다. 195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에 뭐가 나왔냐면, 미등기인 매수인의 지위, 거기다가 별별 2개 치세요. 아주 쉬운 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요. 자, 거기와 관련해서, 자,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인데요. 갑이라고 하는 토지 소유자가 있다.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다 이거죠. 계약을 해가지고 대금을 다 치고 지금 목적물을 갖다가 점유인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다. 등기는 이전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 지금 이 매수인이 지금 점유 인도를 받았는데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요 매수인은 지금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등기 청구권은 을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 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고 채권 청구권의 행사 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 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매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점유 인도를 해가지고 목적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멸시효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뚜껑을 딱 닫았다라는 겁니다. 뚜껑을 딱 닫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점유 인도를 받았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자,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또 매매로 팔았습니다. 매수인이 매매로 팔고 이걸 갖다가 제3자 병에게 지금 이 점유인도를 매매를 점유인도해 줬습니다. 이렇게 점유인도를 해주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매수인이 갖고 있던 소멸시효가 중단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중단돼 있었는데 점유를 상실했죠. 이제 매매로 병한테 점유를 인도해 줬으니까 점유는 이 매수인은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적극적 권리 행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점유를 인도했다 하더라도 점유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자, 여기와 관련을 해서 프린트물 1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부동산의 양수인이 점유는 이전받았으나 잠깐만 매수인을 다른 말로 얘기해서 양수인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매수인, 양수인 같은 말인데 이걸 자꾸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매수인, 양수인 같은 사람. 양수인이 점유는 이전받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 아직 등기는 안 넘어왔다 이거죠.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의 법적 지위, 요 양수인의 을이죠.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람 틀린 것은 1번 민법 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 변동의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등기를 안 했으니까 여기 써놨습니다만 186조에서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점유를 인도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다는 말은 소유권 취득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점유만 인도받아 가지고는 물권 변동 효력이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다. 1번 질문은 맞는 말입니다. 2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의 양수인은 점유자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거는 된단 말이죠.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으로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라는 겁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으니까 침탈이 있으면 반환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이거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보호 청구권을 물권적 청구권이라 그래요. 맞는 겁니다. 세 번째, 양도인은 누구냐면 토지 소유 갑을 갖다가 지금 양도인, 다른 말로 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도인, 다른 말로 매도인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양도인, 매도인 같은 사람입니다. 이 양도인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나 양수인이 등기를 갖출 때까지 법률상 소유자다. 그래서 양수인이 등기를 받아갈 때까지 아직 등기가 갑한테 있으니까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다. 맞네요. 4번 이 부동산에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양수인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지금 법률상의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단 말이죠. 갑은 현재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등기가 아직 을한테 안 넘어가고 병한테 안 넘어갔으니까 현재 명의는 갑으로 돼 있다. 그래서 갑으로 돼 있으니까 이 갑의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채권자가 갑의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다 이거. 여기서 강제 집행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강제 경매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강제 경매를 집어넣었을 때 지금 매매로 사간 을은 갑자기 놀래가지고 그 부동산에다 강제 집행하면 안 된다. 내가 실소유자고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제3자 이의의 소,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 했더니 이거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매수인이면 왜 등기를 가져가야지 안 가져갔느냐라고 하면서 등기를 안 가져간 제3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 집행에 대해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민사 집행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니까 보셔야 되고요. 5번 양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전매했다. 요거 양수인이 제3자에게 전매를 하고 전매했다는 말은 등기 없이 팔았다는 거죠. 전매 등기 없이 팔았다.
전매하고 중간생활등기 합의가 있은 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매매대금 인상 약정이 있었다. 매도인과 매수인 약정이 체결되고 양도인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갑은 을한테 지금 3억에 팔았다 이거죠. 3억에 팔았는데 을은 병한테 5억에 팔았다 이거죠. 그랬을 때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를 해주게 되면 5억을 파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3억에 팔았는데 갑이 병한테 직접 등기하면 을은 중간자로서 싹 빠지니까 3억은 없고 5억만 있으니까 5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요. 그러니까 나 병한테 등기 못 해주고 당신 등기 받아라 했더니 을이 그런 거죠. 아우 왜 이러세요? 내가 더 할게요. 이러면서 이 을이 매수인 양수인이 5천만 원 증액해 주기로 했습니다. 매매대금에서 3억인데 5천만 원 더 올려서 3억 5천에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래서 병이 또 갑한테 등기 주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래 5천만 원 증액해 주기로 하고 아직 증액 안 됐다. 그러면서 돈 입금될 때까지 등기 못 준다라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 5번 틀렸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